네, 미노타 다이나스 500 SL 카메라고요. SI 카메라고요. 이 카메라는 전자동 SLR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SLR 카메라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은 일단은 전자동 SLR 카메라는 전원 켜고 그냥 컴팩트 카메라처럼 그냥 자동으로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컴팩트 카메라보다는 당연히 잘 나오겠죠. 아무튼 그런 카메라고 배터리는 하단에 여기 배터리 커버가 있고요. 제가 배터리를 넣어놨는데 배터리는 2CL5 배터리 하나가 들어가요. 요거를 그냥 세뱃들을 넣어가지고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바로 필름을 넣어 볼게요. 일단 배터리 놓고 필름 놓고 셔터 버튼 누르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촬영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SLR 카메라는 이렇게 셔터막이 있는데 셔터막을, 그러니까 이런 카메라 처음 보셨던 분들은 그냥 이거를 만지는 경우가 있어요. 셔터막은 이게 찌그러지거나 그러면은 아예 못 쓰게 됩니다, 카메라를. 이게 셔터막이 열리면서 필름에 그 빛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찍었던 사진이 들어온다 보시면 되는데, 찍었던 장면이 들어온다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셔터막이 열려요. 근데 열리고 닫혀야 되는데 얘가 되게 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촘촘하고 얇게 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얘를 누르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먼지가 묻었을 때는 붓으로 살살 닦아주던가 이렇게 블로우로 살살살, 세게 불어주지 마시고 살살살살 해서 털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필름을 넣어볼게요. 필름을 넣으실 때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빨간색 끝부분까지 필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잘 모르시면 저처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필름은 이쪽 부분이 이렇게 납작하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뜨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필름이 재질상 이렇게 뜨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넣고 나서 전원을 켜면은 1이라는 숫자가 떴어요. 1이라는 숫자는 첫 번째 장을 찍을 차례다 라는 뜻이에요. 네, 이때부터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P는 프로그램 모드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대로 촬영이 되는 거예요. 그냥 흔히 말하는 오토 모드, 완전 자동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오토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자가 할 거는 여기 보시면, 렌즈에 보시면은 28mm, 그러니까 줌 아웃이죠. 28mm부터 80mm 줌이에요. 요것만 조정을 하고 셔터 버튼 누르고 반셔터 누르면은 얘가 초점을 잡거든요. 지금은 여기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초점을 얘가 잡을 수 없거든요. 하지만 정상적인 장소에서는 초점을 잘 잡습니다. 네, 반셔터 누르고 셔터 꾹 눌러주시면은 촬영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는 이렇게 플래시를 이렇게 열어놓고 셔터를 눌러주시면은 알아서 플래시가 발광이 됩니다. 플래시가 발광이 되는 건 카메라가 어둡다고 판단이 되면은 발광이 돼요. 그러니까 밝은 곳에서 이 플래시를 팝업시키고 셔터를 누른다고 밝은 곳에서는 플래시가 터지지 않습니다. 플래시를 팝업시켜도 어두운 곳에서만 플래시가 발광이 되는데, 밝은 곳에서도 발광을 하고 싶다면은 이 버튼 보이시죠? 플래시 버튼, 플래시 아이콘, 이걸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포커스를 자동으로 잡아요, 반셔터를 누르면. 그런데 여기 하단에 있는 기능은 매뉴얼 AF, 지금 AF죠. AF 모드죠. 오토포커스. M은 매뉴얼 모드. 이거를 한번 누르면은, 눌러볼게요. 누르면 여기 바뀌어요. 보시면은, 누르면은 M, 포커스, 매뉴얼 포커스로 되거든요. 이때는 여기 앞에 있는 링을 돌려서 여기 숫자가 있죠. 하단에 있는 게 0.8m, 하단에 있는 게 미터고요. 위에 있는 게 피트 단위인데, 피트 단위는 저희가 잘 안 쓰니까 미터 단위로만 볼게요. 0.8m부터 5m 이상 무한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오토포커스 쓸 때는 셔터를 누르면은, 셔터 버튼 반셔터만 누르면은 얘가 알아서 초점을 잡아주는데, 매뉴얼 포커스는 뷰파인더에 눈을 대시고요. 얘를 살살 돌려가지고 초점을 맞춰주시면 돼요. 뷰파인더를 보고 얘를 돌리시면 초점이 이게 맞는 거구나 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거 보여드릴게요. 밝은 곳이라서
플래시가 터지지 않아요 지금. 근데 이 버튼을 누르고 플래시가 터지죠.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강제 발광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시 그 매뉴얼로 일단 놔두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위에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기 버튼 먼저 설명드릴게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지금은 스마트폰으로도 찍고 바로바로 보정을 하잖아요. 그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이게 90년대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선 보정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찍고자 하는 대상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밝아. 그러니까 좀 더 밝게 찍혀야 돼 라고 했을 때는 여기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다이얼 보이시죠?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0.0이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0.5 얻을게. 그러니까 조금 얻을게. 그러니까 이게 0.5 스탑, 0.1 스탑, 1 스탑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2 스탑, 2.5 스탑. 이게 단위인데 뭐 당연히 0.5마다 올라가는 거니까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더 밝아지겠죠. 근데 요거는 제가 설명만 들으시면 돼요. 이거는 사용하실 필요가 사실 없는 기능이에요. 지금은 그냥 찍으시고 후보정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누르고 나서 마이너스로 가면은 점점 어둡게, 그리고 플러스로 가면 점점 밝게 이렇게 촬영이 되는 건데 지금은 사용을 그러니까 사용을 거의 안 하게 되는 기능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위에 설명드릴게요. 다시 락은 오프고요. 오늘 전원 켜는 거고, 그 다음에 P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모드예요. 근데 플래시 먼저 마무리 할게요. 플래시를 사용하실 때 인물 촬영을 해요. 근데 인물을 촬영하는데 인물의 눈이 빨갛게 나올 때가 있어요. 플래시 터트렸을 때. 그래서 빨갛게 나올 그런 정목 감소, 인물의 눈이 플래시 터트려서 인물 촬영을 할 때 인물의 눈이 빨갛게 나오지 않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정목 감소. 네, 그리고 닫을게요. 그 다음에 요것부터 설명드릴게요. 모드가 아니구나. 여기 다이얼을 일로 옮긴 다음에 모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 얘를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인물은 인물 촬영 모드예요. 인물 촬영에 최적화되게끔 세팅이 되는 건데 얘는 50mm 이상으로 했을 때 촬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50mm에서 80mm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랜드스케이프 모드, 그러니까 풍경 사진 찍을 때 촬영하시는 모드고요. 최대 광각, 그러니까 최대 줌 아웃이 된 거죠. 28mm에서 얘를 사용하시는데 28mm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모드 버튼 누르고 접사. 이거는 이제 접사 클로즈업 촬영인데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피사체 촬영하실 때 놓고 촬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거는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 뭐 강아지라든가 어린이, 아니면은 운동선수, 그걸 촬영할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 사용하는 모드고요. 스포츠 모드라고 합니다. 이건 야간 인물 촬영. 이 모드를 사용할 때는 플래시를 업을 해주시고 촬영하시는 게 좋고요. 촬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야경 그냥 일반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인물을 촬영을 하면요, 플래시가 터지고, 그러니까 인물만 하얗게 나오고 뒤에 있는 배경 까맣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모드를 사용하면은 인물하고 배경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나오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촬영할 때는 여기 있는 5가지 기능, 장면별 촬영 모드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ASM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죠. A는 어퍼처 조리개 모드, S는 셔터 스피드 모드, 그리고 M은 매뉴얼 모드, 완전 수동 모드예요. 지금 이렇게 ASM 쪽에 놔둔 다음에 모드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깜빡깜빡거려요. 그래서 이거를 변경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리개 모드, 셔터 스피드 모드, 매뉴얼 모드. 조리개 모드에서는 보시면은 사용자가 이렇게 조리개를 움직이고요, 조절을 하고, 셔터 스피드는 알아서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모드예요.
일반적으로 좀 익숙해지시면은 조리개 모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디카에서는 조리개 모드를 사용을 하는 게 더 셔터 스피드 모드나 조리개 모드나 디카에서는 바로바로 볼 수 있으니까 편해요. 근데 요거는 좀 많이 익숙해지시면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뭐니 해도 자동 카메라는 그냥 찍는 게 가장 좋겠죠. 완전 자동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익숙해지시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드예요. 근데 조리개 값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되겠죠. 조리개 값이 높아지면 이렇게 조여지는 거고, 조리개가 조여지는 거고, 그러니까 조리개 값이 낮아지면은 이렇게 조리개가 낮아지면 조리개가 열리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사진의 선명도나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시면은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모드 버튼을 또 누른 상태에서 이건 S, 이건 셔터 스피드 모드예요. 셔터 스피드는 똑같아요. 셔터 스피드를 사용자가 조절하고, 그 다음에 조리개는 알아서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그런 모드예요. 그 다음에 또 모드 버튼 누른 상태에서 이번에 매뉴얼 모드를 볼게요. 매뉴얼 모드는 이렇게 여기 있는 다이얼로는 셔터 스피드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V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는 조리개의 수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완전 수동 모드예요.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를 사용자가 설정하는 모드고요. 근데 P라고 여기 버튼이 있어요. 이게 눌러지거든요. 이거는 언제든지 바로 프로그램 모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시다가도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근접 촬영 모드로 사용하고 있었다. 근데 바로 프로그램 모드로 가고 싶어. 그럼 P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기본적인 다 설명드렸고, 또 하나 여기 네모난 게 있어요. 이건 원샷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릴게요. 매뉴얼 포커스로 변경을 했으니까 여기서도 셔터가 잘 눌러지고요. 그리고 보여드릴게요. 원샷. 누르고 있어도 연산 아니고 한 장을 찍어요. 그리고 얘를 한번 이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다이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연사 대행 보이시죠? 그리고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돌려가지고 셀프 타이머 선택을 하시면은 볼까요? 한번 누르고 나면은 얘 깜빡깜빡거리면서 촬영이 돼요. 10초 후 정도에 촬영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됐고요. 기본적인 거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 안 드린 게, 이 렌즈는 여기 마크로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마크로 기능, 그러니까 아주 초근접 촬영이 가능한 건데, 이 기능을 사용할 때는 매뉴얼 포커스가, 그러니까 자동 모드라고, 그러니까 오토포커스 모드라 하더라도 수동 포커스 모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모드로는 한 50cm 정도, 50에서 60cm 내외의 피사체를 촬영하실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뷰파인더 눈에 대시고 여기 아니고요. 여기를 살살 돌려가지고 여기를 살살 돌려서 이제 촬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셔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요렇게. 그리고 다시 매크로 모드 해제를 하고 싶으면은 들어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매크로 모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사용하실 필요 없고, 여기를 살살 돌려가지고 매크로 모드 사용하시면 되고요. 매크로 모드는 딱 요만큼밖에 움직이지 못해요. 그리고 초점은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해제하실 때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시 28mm부터 80mm까지 매크로 모드 사용하실 때는 위로 올린 상태에서 돌려주시고, 그러면 딱 여기에 제한이 되거든요. 딱 요만큼 영역만. 다 풀어주실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하단에 있는 거는 여기 필름 모양이 있잖아요. 필름 모양, 그리고 대감기 아이콘인데, 이거는 이 카메라는 기본으로 다 촬영을 하면은 대감기가 자동으로 돼요. 그런데 중간에 대감기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30장 정도 촬영을 했는데
앞으로 촬영할 일도 없고 그래서 현상소에 그냥 맡기고 싶어, 필름 그냥 그만 촬영할 거야, 그럼 대감기를 해야 되겠죠. 그때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대감기가 진행이 됩니다.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러면은 끝까지 필름을 제가 24장짜리 넣었고요. 끝까지 소진을 한 다음에 끝까지 소진을 한 다음에 대감기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매뉴얼 모드에 놓고 매뉴얼 포커스 수동 초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얘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원래 자동 포커스 모드에서는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초점을 잡죠. 이게 거리를. 근데 수동에서는 초점을 수동으로 사용자가 표현대에 눈을 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대감기가 되고, 대감기가 될 때 숫자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이시고요. 모터 소리가 멈추면은 그때 필름 제거해 주시면 돼요.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필름 모양이 깜빡깜빡거리면은 대감기가 다 된 거니까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열고 닫으실 때 무의식적으로 그냥 세게 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필름 카메라를 기본적으로 모든 기종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카메라가 마찬가지예요. 그냥 열고 닫으실 때 90년대, 그러니까 80년대 후반 이후에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열고 닫으실 때 이렇게 살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설명을 드렸고요. 렌즈를 혹시라도 교환하실 때는 여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 일단 끌게요. 일단 껐습니다.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얘를 이쪽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결합하실 때는 빨간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이 만나게 한 다음에 맞물려 주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네요. 일단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을 킨다, 그리고 반셔터 누르고 초점 잡으면은 얘가 띠릿 하고 이렇게 초점이 잡혀요. 그러면은 꾹 눌러준다. 그리고 안에 보면, 뷰파인더 안에 보면은 왼쪽에 맨 위에 숫자가 있고, 그 다음 중간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플래시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샷 눌렀을 때 플래시 아이콘이 보이면은 플래시가 발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맨 위에 숫자가 그러니까 맨 위에랑 두 번째가 있는데,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조리개 수치하고 셔터 스피드 수치예요. 그게 눈에 보여지고요. 일단 자동으로 찍으실 때는 셔터만 눌러주면 일단 촬영이 되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처음이시면은 일단은 밝은 곳에서 먼저 이렇게 촬영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어두운 것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알아서 플래시는 발광이 되니까. 셔터 스피드랑 조리개 값을 보시고 그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지 나중에는 아실 수가 있어요. 좀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고 공부하시다 보면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자동 카메라니까 난 그냥 컴팩트 카메라처럼 사용하고 싶어 하시면은 그냥 전원 켜고 반셔터 눌러서 초점 잡고 꾹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가끔씩 셀프 타이머 모드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잘 사용해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